여러분, 박진석이 드디어 남편이 아니라 회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성재는 말이 없어지고 영란은 가출했다 끌려 들어오고 성희는 이상할 만큼 침착하게 모든 걸 덮으려 하죠. 진석은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이건 성희 말만 믿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진석이 한 선택은 딱 하나였어요. 탐정을 붙인 거예요. 성재도 보고 영란도 보고 무엇보다 성희를 봐달라고요. 그리고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에서 진석이 처음 마주한 이름이 있었어요. 성희가 최근 유난히 자주 만난 사람, 지은호.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진석은 그 이름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보고서를 덮지도 않고 성희를 불러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겠죠. 지은호 씨 맞죠? 나는 박진석입니다. 오늘 늦게 잠깐 만납시다. 라고요.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를 속였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판을 뒤집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판을 뒤집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장을 던진 사람은 의외로 은호였죠. 40회 마지막 박 회장 집 앞에서요. 은호가 고성희를 붙잡고 따지려던 순간에 성재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은호는 저 여자가 성재의 새엄마라는 걸 알아버렸고 성재는 고성희가 은호의 생모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은호가 성희에게 던진 말, 시신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사망신고까지 했어요? 당신 남편은 어디까지 알아요? 이 두 문장이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 막는 싸움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싸움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석이 왜 탐정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탐정이 지은호라는 이름을 어떻게 끌어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은호는 원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밝음은 가벼움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었어요. 보육원에서 버틴 시간, 카페에서 사람들 챙기며 버틴 시간, 우진을 위해 자기 몸을 내주면서도 버틴 시간. 은호는 늘 내가 참으면 된다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은호의 참을성도 한계에 도달합니다. 고성희가 은호 엄마 순이가 운영하는 가게로 직접 찾아와요. 은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왜 기다리냐면요. 우진이 퇴원하고 사라졌잖아요. 고성희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진을 어디에 숨겨놨냐? 그걸 확인하려고요. 강호가 전화를 받고 은호에게 알려주고 은호가 가게로 들어오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을 거예요. 고성희는 은호를 보자마자 우진의 행방부터 캐묻습니다. 은호가 순순히 알려줄 리가 없죠. 고성희는 여기서 곧바로 방향을 바꿔요. 가게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해버립니다. 여러분, 은호가 지금까지 참고 산 이유가 뭐였죠? 사람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였잖아요. 근데 고성희는 딱 그 지점을 찌르는 거예요. 너 하나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 집 자체를 흔들겠다. 고성희가 가게를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은호의 안쪽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을 거예요. 은호는 바로 택시를 잡아타요. 그리고 고성희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은호가 따라가는 이유가 감정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호는 이제 정확히 확인하려고 해요. 고성희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누구 이름으로 어떤 서류를 움직였는지, 그리고 박진석이 그걸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은호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죠. 내 사망신고까지 했잖아. 시신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사망신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나오면요. 시청자들이 바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고성희는 사람을 돈으로만 쥐지 않았다. 행정기록까지 손댔다. 그럼 이건 진짜로 끝장나는 게임이다. 은호는 이어서 또 묻습니다. 당신 남편은 어디까지 알아요? 이 질문은요, 고성희를 찌르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박진석을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은호가 당신 남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같이 들어가요. 남편이 다 알면 이 집은 끝이다. 남편이 모르고 있으면 더 위험하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제 못 빠져나간다. 은호는 지금 고성희를 무너뜨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성이를 멈춰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고성이는 당황을 안 해요. 대신 판을 바꿔요. 고성이가 무서운 건요. 울고 소리쳐서가 아니에요. 고성이는 궁지에 몰리면 사과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판을 바꿔버려요. 은호가 사망 신고를 꺼내는 순간 고성이는 바로 계산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끝난다. 대답을 피하면 은호가 더 깊게 판다. 그럼 고성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죠. 은호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은호의 말이 닿을 사람을 막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재예요. 왜냐하면 은호가 아무리 따져도 고성이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은호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재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에게 딱 한 문장만 던져도 이 집은 뒤집혀요. 그래서 고성이는 은호 앞에서는 버티고 성재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꺼냅니다. 성재는 40회에서 수빈과 이별했죠. 둘이 좋았던 기억을 나누고 성재가 마음을 고백하듯 말하고 수빈이 울면서 오빠 잘 살아로 정리한 그 장면. 그 이별이요. 성재에겐 단순한 연애 종료가 아니었어요. 성재는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 집에 오다가 집 앞에서 은호와 고성이를 봐버렸죠. 성재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예 멈췄을 거예요. 내 집 앞에 왜 은호가 있지? 왜 새엄마랑 저렇게 얽혀 있지? 성재는 은호의 표정을 보고 성희가 은호의 생모임을 직감해요. 그러고는 은호에게 이 사람이 생모냐고 물어보죠. 은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죠. 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성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을 거예요. 이건 감정으로 덤비면 안 된다. 어차피 저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성재는 이미 집안이 돌아가는 방식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예고에서 고성이가 성재에게 내가 하려는 그거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성재가 이미 무언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재는 폭발하지 않아요. 성재는 보통 정리해요. 어떤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지,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누가 다칠지, 누가 살아남을지. 그리고 성재의 가장 큰 약점은요. 아버지 박진석이에요. 성재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원하진 않을 가능성이 커요. 고성이는 그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성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는 걸 내 아버지가 보게 하고 싶니? 여러분, 이 대사는요. 은호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성재에게 따로 던지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은호를 막아달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들먹여서 내 손을 묶겠다는 말이거든요. 고성이는 죄책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고성이는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해요. 그리고 성재는 지금 그 통제에 처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상태예요. 수빈은 밝고 계산 빠르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수빈은 박진석을 몰래 만나고도 성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수빈은 성재를 진짜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별했죠. 이별한 뒤 수빈은 집으로 돌아가요. 상철과 다정이 있겠죠. 상철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이고 다정은 눈물로 막는 사람이죠. 둘 다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같았지만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수빈은 그 사이에서 나는 괜찮아라는 표정을 해야 하면서도 속에서는 끓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빈도 알아요. 성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문제는 성재의 집이라는 걸요. 그래서 수빈은 앞으로 완전히 끊은 줄 알았던 성재와 어느 순간 다시 얽힐 수도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로요. 성재가 무너지는 순간 수빈은 외면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고성이가 가장 싫어할 구조가 돼요. 고성이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감정이 있는데도 버티는 사람을 더 싫어해요. 수빈 같은 타입이요. 40회에서 영란은 박진석에게 웹툰 작가를 하겠다고 했고 박진석은 반대했고 영란은 짐 싸서 나가버렸죠. 예고에서는 박진석이
영나 작업실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박진석 집. 고성이가 있는 자리에서 영나가 소리를 지르며 터져요.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영나는 부잣집 딸이에요. 우아하고 조신한 이미지를 유지해왔고요. 근데 그 조신함이 영나의 본성이라기보다 고성이가 만든 형태였을 가능성이 커요. 영나는 엄마 말대로 살았고 아빠 체면에 맞춰 살았고 가족이 원하는 딸의 모양을 유지해왔어요. 그러다 웹툰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나의 폭발은 웹툰 하고 싶어요 수준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고 싶어요라는 외침이에요. 그리고 박진석은요. 그 외침을 대화로 못 받아요. 박진석에게 그건 질문이 아니라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영나 작업실로 직접 가요. 내가 가서 데려오면 끝난다. 이 방식이 박진석의 세계죠. 지완도 이 판에서 빠지면 안 돼요. 지완은 영나를 좋아해요. 키스도 했고 썸을 넘었죠. 근데 지완은 영나를 내 여자로 묶는 타입이 아니라 위험에서 떼어놓고 지켜주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영나가 가출하면 지완은 흔들리죠. 나 때문에 더 몰리는 건가? 내가 가까이 있으면 더 위험한가? 하지만 영나가 지완에게 기대는 것도 사실이에요. 영나는 나 혼자서도 해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용기가 필요하다는 기운을 주게 돼요. 그런데 영나의 가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버지가 작업실로 쳐들어와서 영나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출했다 끌려 들어온 영나는 진석에게 그동안 쌓였던 걸 전부 쏟아낸다가 있죠. 그러니까 영나는 이번 회에서 혼자 서기를 시도하지만 결국 집으로 끌려오면서 폭발이 거실에서 터지게 돼요. 그 폭발의 한가운데에 지완이 직접 있지는 않아도 고성이는 분명히 지완을 원인으로 몰아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성이는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자기 밖으로 돌리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진이 퇴원해서 사라졌죠. 이건 단순히 건강해져서 떠났다가 아니에요. 우진은 늘 엄마 고성이의 압박 속에 있었고 회복 중에도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우진이 사라졌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숨었다. 본인이 결심하고 도망쳤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고성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호가 고성이에게 따지러 가는 이유도 우진을 고성이에게서 영원히 떼어놓기 위함이죠. 그래서 은호의 질문이 사망신고 같은 기록으로 가는 거예요. 고성이가 기록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우진도 기록으로 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한편 예고에서 지역은 지방까지 원서를 돌리는 상철을 위해 묘수를 생각하고가 나오죠. 이거요. 그냥 취업 에피소드 아니에요. 상철은 정년 퇴직 후 전기기능사 자격증 따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근데 현실이 너무 냉정하니까 지방까지 원서를 돌리며 어떻게든 자리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상철 같은 사람은요.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자존심이 올라와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그래서 지역의 묘수는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면 안 돼요. 지역은 원래 돈도 인맥도 있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지역이 상철에게 아버지 제가 자리 하나 꽂아드릴게요라고 하면 상철은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지역은 판을 짤 수 있어요. 상철의 자격증이 빛나는 현장을 찾아서 필요한 사람을 공정하게 뽑는 형태로 만들고 상철이 스스로 면접을 보고 스스로 선택받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역이 이걸 왜 하냐면요. 지역은 상철을 돕고 싶은 게 맞아요. 근데 더 깊게는요. 지역은 지금 상철과의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어디에 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아버지였다는 진실을 알고 나면 사람은 갑자기 유치해져요. 화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은 말로 감정을 풀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붙잡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커요. 상처를 돕는다는 행동으로요. 진석의 의심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어긋남에서 시작돼요.
집안 돌아가는 상황에 수상함을 느끼던 진석은 실마리를 잡아내는데, 여러분, 진석이 실마리를 잡는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진석은 사업가잖아요. 누가 말을 아끼는지, 누가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누가 갑자기 웃는지, 누가 질문을 피해가는지, 이런 걸로 이상함을 감지해요. 이번 회차에서 진석이 이상함을 느낄 포인트는 너무 많아요. 성재가 이별했는데 슬퍼하는 느낌이 아니라 딱딱하게 조용해진 것. 영나가 가출할 정도로 폭발한 것. 고성이가 상황을 덮으려는 듯 과하게 단정한 말을 하는 것. 집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도 제대로 말을 안 하는 것. 이 어긋남들이 쌓이면 진석은 결국 움직입니다. 확인이라는 방식으로요. 진석이 영나 작업실로 갔을 때 그건 달래서 데리고 오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끌고 나오기 위함이었죠. 진석은 작업실 문 앞에 섰을 거예요. 그 순간 진석의 마음은 딸이 걱정돼서라기보다 내 집 질서가 무너졌다는 불쾌함이 컸을 가능성이 커요. 진석은 영나에게 차분하게 들어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예 명령형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진석은 대화가 아니라 결론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영나는 그 앞에서 예전처럼 고개 숙이지 않았겠죠. 영나는 오히려 담담하게, 아주 담담하게 저는 제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진석 같은 사람은요. 담담함을 제일 싫어해요. 울고 빌면 달래면 되고 소리치면 화내면 되는데 담담하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석은 영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고 요양문에 끌려 들어온 영나가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12거실은 무대가 돼요. 고성이는 관객이 아니라 연출자예요. 집에 들어오면 고성이가 있죠. 여기서 고성이는요, 영나 편을 들 듯 말하면서도 결국은 질서를 택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고성이는 영나의 꿈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엄마가 아니라 영나를 집안 장식처럼 관리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고성이는 영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빠 화를 더 돋우지 마라.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이 말들은 다 그럴듯하죠. 근데 영나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결국 엄마는 내 편이 아니구나가 확정돼요. 그래서 영나는 터져요. 예고대로요. 영나는 숨이 찢어지듯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외치죠. 이 말은 아빠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에게 하는 말이고 집 전체에게 하는 말이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대체 누구의 인생이었냐는 질문이니까요. 진석은 그 질문을 대답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요. 진석은 화가 나요. 딸이 소리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딸이 질문을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석 세계에서는 딸은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석은 감정을 못 이기고 영나의 뺨을 때려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죠. 고성이가 소리 지르면서 말려요. 이건 고성이가 원하던 그림은 아닐 수 있거든요. 고성이는 통제를 원하지만 폭력으로 난장판이 되는 건 밖으로 새는 위험이 커져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그 장면을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보게 되니까요. 14성재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집안의 룰이 처음 깨져요. 성재는 지금 이별한 상처가 있고 은호- 고성의 관계를 알아버린 충격이 있고 집안 공기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있죠.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여동생을 때리는 장면을 보면요. 성재는 깨달아요. 이 집은 내가 믿던 집이 아니었다. 성재는 보통 큰 소리 안 내요. 근데 이 순간엔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성재가 영나 쪽으로 가서 감싸거나 위층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진석 앞에 서서 막아설 수도 있죠. 여기서 핵심은요. 성재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멈추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성재는 숨을 떨리게 내쉬고 진석을 바라보며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한 문장은요.
박진석에게는 사업 실패보다 더 큰 굴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멈추라고 말한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박진석은 단순히 딸 문제가 아니라 집 전체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갖게 돼요. 이제 고성이는 판단해요. 영란을 누르고 끝낼 수 있는 회차가 아니구나. 성재가 흔들리는 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성이는 성재에게 접근해요. 이때 예고 대사인 내가 하려는 그거가 등장할 타이밍이 딱이에요. 고성이는 성재를 따로 불러서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 묻지 않아요. 확인이 아니라 압박을 먼저 던져요. 내가 하려는 그거. 그리고 고성이는 아버지를 끌어와요. 그래서 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는 걸 내 아버지가 보게 하고 싶니? 고성이는 성재에게 도덕을 말하지 않아요. 법도 말하지 않아요. 고성이는 아버지를 말해요. 성재가 가장 약해질 키워드니까요. 은호 쪽 장면은 거실 난장판과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예고 대사대로라면 은호는 고성이에게 당신 남편은 어디까지 알아요? 라고 다시 물어요. 이 질문이 왜 무섭냐면요. 은호는 이제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고성이가 무너지는 건 박진석이 진짜로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호의 질문은 사실상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숨기는 게 남편에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남편을 속이고 있어요? 아니면 남편도 공범이에요? 이 질문 하나로요. 고성이는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요. 남편은 몰랐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짓이 더 위험해지고 남편도 안다고 하면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개입돼 버려요. 어느 쪽이든 고성이가 원하는 조용한 통제는 깨져요. 진석은 성희에게 기대는 걸 멈춰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안이 한번 난장판이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더 침착한 척하느냐 싸움이 되거든요. 영나가 소리를 질렀고 진석이 손을 올렸고 성재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런데도 성희는 이상할 만큼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했죠. 진석이 그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지금까지 이 집을 성희 손에 맡겨놨구나. 근데 성희는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숨기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진석은 원래 본인을 속이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요. 한번 의심이 생기면 절대 당사자 말만 믿고 정리 못해요. 그래서 진석은 그날 밤 성희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딱 한 통의 전화를 걸죠. 회사 비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집안 운전기사도 아니고요. 진석이 예전에 사업판에서 입 무겁고 흔적 안 남기고 결과만 가져오는 사람으로 써본 쪽이에요. 진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내 집을 좀 봐줘요. 라고 했어요. 특히 내 아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석은 한 줄을 더 붙였을 가능성이 커요. 요즘 집이 이상해진 이유가 밖에 있는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굴 만나는지부터 잡아줘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부터 진석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판을 여는 사람이 돼요. 다음 날 진석은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을 거예요. 성희가 밥을 차리고 어제는 다들 예민했다는 식으로 말을 정리해둬요. 진석은 대꾸를 길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진석은 이미 성희의 말이 아니라 성희의 바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쯤 진석이 차 안에서 조용히 봉투 하나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는 길게 적힌 서류가 아니라 핵심만 딱 적힌 메모 형태의 보고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탐정은 보고를 이렇게 시작했겠죠. 사모님이 최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름은 지은호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때 진석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보다 먼저 정지예요. 지은호? 이 이름이 왜 낯설지 않지? 진석은 집 앞에서 뭔가가 있었던 느낌, 성재가 이상하게 말이 없던 이유, 성희가 지나치게 정리하려던 태도, 그 모든 조각들이 이 이름에 붙는 순간을 느꼈을 거예요. 탐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석이 누구냐라고 물을 틈도 없이 필요한 정보만 똑 부러지게 이어서 보고했을 거예요. 지은호는 30살이고
지역이랑 함께 일하는 쪽으로 엮여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님이 지은호를 만나는 패턴이 우연히 한두 번이 아니라 사모님이 일방적으로 불쑥 찾아간다고 탐정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모님은 지은호를 만나기 위해 회사 밖에서 장시간을 기다리거나 은호네가 하는 가게 옆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리거나 은호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하면서 은호 앞에 불쑥 나타나는 형태로 만나서 무슨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사모님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한다라고요. 여러분, 진석 같은 사람은요. 여기서 딱 확신해요. 성희가 숨기는 건 집안이 아니라 집 밖 사람이다. 그리고 진석이 무서운 건 여기서 더 알아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석은 애초에 남이 대신 폭로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석은 그 자리에서 탐정에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만. 지금은 됐고 연락처만. 라고 했어요. 탐정이 조용히 연락처를 넘겨줬겠죠. 그 순간 진석은 한번 숨을 고르고 바로 지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면이 잡히는 포인트는 진석의 표정이에요. 화내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딱딱하고 단정한 얼굴. 상대가 전화를 받자 진석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석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은호 씨 맞죠? 라고 했어요. 나는 박진석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늦게 잠깐 만납시다. 라고 했어요. 피할 일은 아닐 겁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한 통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성희가 성재를 눌러서 막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진석이 직접 지은호를 끌어올려서 판 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컷. 진석이 통화를 끊고 차창 밖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 표정이요. 분노가 아니라 어떤 확신으로 굳어 있었을 거예요. 성희가 숨기던 사람을 만나면 이 집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다 연결되겠구나.